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판사 이한영은 과거 지성의 대박 작품들인 피고인, 악마 판사 아는 와이프를 집대성해 놓은 역대급 지성. 모음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회 사이다가 빵빵 터지는 판사 이한영. 그럼 1화부터 6화까지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2035년 판사 이한영은 정의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해날로펌의 사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머슴처럼 살아가는 판사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판결하고 S그룹을 비롯한 거대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는 판결을 반복하며 스스로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해 오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진화학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성 혈병과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나영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이한영은 장인어른 해날로펌의 지시 그리고 고진화학으로부터 또 추가로 3억이나 받고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해버립니다. 한나영은 옥상에서 투신하고 한영의 어머니는 홀로 아들의 잘못을 사죄하러 장례식장에 갔다가 천식 발작으로 한영의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내린 판결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한영은 반성하고 처음으로 판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S그룹 재판에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하지만 그 선택은 곧바로 함정이 됩니다. S로펌에 증거를 넘겼던 증인이 살해되고 이한영은 그 살인의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외쳐보지만 이미 모든 판은 짜여 있었고 친구였던 윤혁은 이한영에게 청산가리를 건넵니다. 이한영은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지만 결국 이 모든 판의 배우였던 강신진 대법원장의 수하 곽순원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1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2025년? 첫 재판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시점. 이한영은 직감합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속죄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번 생에서 그는 다짐합니다. 전생의 오판을 바로잡고 나쁜 놈들은 반드시 처벌하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회기 후 처음 맡게 된 사건은 과거 배고파서 집을 털었던 김상진 사건입니다. 전생에서 이한영은 이 사건을 단순 절도로 판단해 김상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판단 하나로 2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더 생겼다는 사실이었죠. 이번 생에 이한영은 사건을 집요하게 다시 들여다봅니다. 피해자의 진술 현장의 단서, 과거 기억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됩니다. 김치냉장고 안에서 이전 사건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김상진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었던 것 도주하는 김상진을 이한영은 차로 받아 멈춰 세우고 법망을 피해가려던 악인에게 이한영은 이번 생에서 첫 번째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안도합니다. 이번 생에 제대로 판결을 내린 덕분에 전생에 죽었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이후 이한영은 또 하나의 풀기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됩니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의혹 사건. 피고인은 박혁준입니다. 사고 발생 3개월 전 피해자 김선희는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인이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 박혁준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변호인은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순수익이 월 2,500만 원에 달한다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생에서 박혁준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러나 3년 뒤 그는 김선희를 살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한영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피해자 김선희의 사촌동생 김가영이 박혁준과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는 김선희의 친구이자 대진일보 기자인 송나연에게 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김가영과도 만나보라고 합니다. 김가영과 친분이 있던 송나연은 김가영의 세컨폰의 존재를 이한영에게 알려주고 그 세컨폰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박혁준과 김가영의 내연 관계 그리고 둘이 공모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박혁준의 범죄는 세상에 밝혀집니다. 이한영은 어려운 사건을 솔로몬처럼 해결해내는 판사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한영은 전생의 부인 유세희와 재회합니다. 맞선 날 상대를 길들이겠다며 깨 나왔던 유세희. 이를 알고 있던 이번 생의 이한영은 유세희보다 더 늦게 나타납니다. 과거에서는 자신을 머슴처럼 부리고 살인 누명을 씌우는데 일조했던 유세희.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유세희가 오히려 이한영에게 끌리며 그를 돕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전생과 달라지며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한편 백이석은 이한영을 불러 재판을 잘 봤다며 칭찬하고 2개의 사건 서류를 건넵니다.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재판이라며 하나를 골라 판결문을 써보라고 지시하는데요. 백이석은 대법관이 되면 이한영을 서울로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영은 아직 실무 경험을 더 쌓고 싶다며 정중히 이를 거절하고 속으로 그는 생각합니다. 전생에서 대법관이 된 백이석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강신진과 장태식을 치려면 백이석이 필요한데 그럼 백이석이 대법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한편 송나영 기자에게서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데요.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썼다는 것, 도난당한 집 주인이 한국병원 병원장 이창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한영은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는 도난 물품 중에 병역 비리 장부가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 사건을 이용하면 백이석의 대법관 임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시각 장부 분실 소식을 들은 강신지는 분노하며 곽순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부를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서울로 향한 이한영은 송나연의 아버지를 구한 뒤 친구 석정호를 찾아갑니다. 강천 팰리스에 도둑이 들었고 그들이 훔쳐간 물건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석정호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풀어 범인을 찾게 합니다. 이한영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판사가 되기 전 그는 석정호와 함께 S건설 철거 시위 현장에서 용역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시위 중이던 아버지를 목격했고 아버지가 시위 현장에서 쓰러지는 걸 보지만 한영은 도망쳤어요. 아버지는 집단상해 사건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면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럼 아버지를 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니까 증언하지 못하고 이한영은 아버지를 두고 도망쳤던 기억과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후 김진아 검사가 장태식을 긴급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 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정호는 정보력을 동원해 병원장 집에 침입한 도둑이 따조라는 인물임을 알아냅니다. 이한영과 석정호는 따조를 찾아가 장부의 행방을 묻지만 그는 이미 장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동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장부를 수소문하고 마침내 어머니의 고물상에 장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한영은 병역 비리 장부를 손에 넣게 됩니다. 강신진이 보낸 킬러 곽순원이 장부를 되찾으려고 한영을 위협하지만 한영은 기지를 발휘해 장부를 지켜냅니다. 그 킬러는 전생에서도 한영을 죽였던 사람이었죠. 충남지방법원 앞 이한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비리 장부를 공개합니다. 법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교사 방조 은폐한 자들까지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이후 강신진은 직접 이한영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전생에서는 강신진과 밥 한 번 먹지 않았는데 현생에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이한영은 그의 환심을 삽니다. 강신진은 우교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라는 시험을 내립니다. 이한영은 이유를 묻지 않고 맡겨달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곽순원은 이창효 병원장을 옥상에서 밀어 살해합니다. 뉴스는 그의 극단적 선택으로 보도합니다. 병역 비리 재판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대법원장은 사퇴합니다. 결국 백이석과 함께 이한영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입성합니다. 한편 이한영은 아직 중학생인 한나영을 만납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한테 미안해서 공부 대신 일찍 돈을 벌고 싶어 하는 한나영의 미래를 알고 있기에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정호를 불러 나영을 주위에 아르바이트 하고 주 3일은 그 돈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진화하게 취직하면 절대 안 돼요. 한나영 학생. 서울에 온 한영은 해날로펌을 찾아갑니다. 전생에서 노예처럼 살다 죽임을 당했던 그곳. 해날로펌은 한영에게 남명구 싱크홀 사건을 맡깁니다. 전생에서는 피해자들이 패소했던 사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났는데 남명구청장 추용진은 조직폭력배 두목이었고 태명건설 대표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죠. 싱크홀은 태명건설의 부실 공사 때문이었지만 관련 재판에서 남명구청이 승소하고 대법원은 유가족의 상고를 기각했죠. 이번 생엔 이한영은 추용진을 채석장으로 끌고 가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싱크홀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허동기의 말에 이한영은 외칩니다. 피고인 추용진 사형을 선고한다. 악인을 직접 처단하는 것 같지만 7화 예고편에 추용진이 직접 법원에 서는 걸 보니 지옥에서 온 판사처럼 진짜로 죽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반정도 달려온 이한영 7화 이후도 사이다. 빵빵 터지는 전개가 기대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드라마피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